경기는 저희가 이기긴 했지만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볼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3실점을 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팀원들을 독려하고 파이팅에 3대0에서 3대2까지 따라잡은 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테타, 토트넘에게 시간이 1분이라도 더 주어졌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을 겁니다. 전반전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토트넘이었지만 캡틴 손흥민의 지시 이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사상 가장 주목받는 경기인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가 끝난 이후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쉽게 경기는 토트넘의 패배로 끝났지만 캡틴 손흥민의 16호 골이 터졌기 때문인데요. 전반전에 3실점을 한 토트넘이었지만 라커룸 대화 이후 후반전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현지 팬들은 대체 토트넘은 라커룸에서 무슨 대화를 하길래 전반전과 후반전에서의 모습이 매번 다른 거야. 토트넘이 매 경기마다 후반전처럼만 했다면 지금보다 순위가 높았을 거야. 왜 항상 후반전에서 강해지는 건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의문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후반전에서만 2골을 넣으며 3대0이었던 경기를 3대2까지 따라잡으며 무승부를 바라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에서 세트피스로만 3실점을 해 결국 패배를 했지만 캡틴 손흥민이 팀원들을 독려하며 결국 후반전에 3대2까지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북런던 더비 홈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홈에서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었지만 승점을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 8호 골이자 리그 16호 골까지 넣었는데도 패배에 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또다시 아스날에게 패배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4위인 아스톤 빌라와는 승점이 7점 차가 나기 때문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토트넘 선수들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경기이자 지역 라이벌인 북런던 더비를 위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도중 토트넘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시즌 핵심 자원인 우도기 선수가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을 당했다는 소식. 지난번 뉴캐슬전 대패 이후 승리가 간절한 토트넘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우도기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라인업이 발표되었고 최전방엔 손흥민, 베르너, 클루셉스키가 중원에는 호이비에르, 벤탄쿠르가 수비에는 벤 데이비스, 판더펜, 로메로, 포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즌 아웃을 당한 우도기 선수 대신 벤 데이비스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경기는 시작되었고 지역 최대 라이벌답게 신경전이 오가며 치열했습니다. 아스날은 평소 스타일대로 점유율을 가져가며 운영하는 모습이었지만 토트넘의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인해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아스날은 4일밖에 쉬지 못하고 경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한다면 결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아스날을 상대로 반코트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져온 토트넘이었지만 상대는 리그 최소 실점인 아스날답게 아예 공소유를 포기하고 내려앉는 수비에 고전하고 있었는데요. 전반 14분 아스날의 선제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의 수비수인 호이비에르가 공을 걷어내려고 헤딩한 것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돼버린 것인데요. 전반 18분 토트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토트넘도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가 헤더를 시도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맞으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전반 21분 토트넘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또다시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박스 안으로 흘렀고 그걸 본 판더펜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하지만 VAR 판독이 진행되었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판더펜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 결국 골 취소가 됐습니다. 전반 26분 아스날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롱패스로 사카에게 공이 연결되었고 사카는 박스 안으로 전진하면서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전반에만 2골 차를 앞서가는 아스날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동점골 취소 이후 계속해서 반격을 시도했지만 백파이브로 수비를 하는 아스날이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전반 38분 또다시 아스날의 세트피스 골이 터졌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하베르츠가 높게 뛰어올라 그대로 헤더로 골망을 가른 것인데요. 토트넘은 현재 세트피스 코치가 없습니다. 세트피스 코치가 없다 보니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도 힘들고 수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해서 세트피스로 실점하는 모습입니다. 세트피스 코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길 바랍니다. 전반전에만 3실점을 한 채 만회골도 넣지 못한 채로 전반전을 마무리해야 했던 토트넘이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에겐 캡틴 손흥민이 있었고 후반전에 달라진 토트넘이었습니다. 후반 18분 마침내 토트넘의 만회골이 터졌는데요. 상대 키퍼 앞에 있던 로메로가 키퍼의 패스를 차단하고 그대로 슈팅을 해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라커룸에서 무슨 대화를 한 건가요? 갑자기 경기를 조금씩 주도하는 토트넘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2골 차로 줄어듭니다. 후반 39분 캡틴 손흥민의 북런던 더비 8호 골이자 리그 16호 골이 터졌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공 대신 걷어차이면서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상대 키퍼가 분명 위치를 읽었음에도 막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손흥민의 노림수거든요. 손흥민의 최근 페널티킥 방향은 대부분 왼쪽이었기 때문에 키퍼가 왼쪽으로 뛸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손흥민은 왼쪽으로 차면서도 제일 상단에 꽂아넣는 슈팅을 하기 때문에 키퍼가 방향을 알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전반전에 3실점을 한 토트넘이 후반전에만 2골을 넣으며 한 골차까지 격차를 줄인 토트넘이었지만 결국 그 격차는 좁히지 못했고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현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후반전에 주목했습니다. 토트넘은 분명 전반전과 후반전에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전반전에만 3실점을 하며 계속해서 골을 내주던 토트넘이지만 후반전에는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 전반전에도 이렇게 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축구고 그것이 축구의 재미이자 변수다. 토트넘이 후반전에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라커룸 대화가 한몫을 했다고 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필두로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라커룸에서 전반전이 경기력이 좋지 않을 경우 팀원들을 격려하며 파이팅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를 내며 선수들에게 승리에 대한 의지와 집중력을 다시 불어넣어주기도 한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라커룸에서 북런던 더비인 경기인 만큼 선수들에게 라이벌 의식과 승리에 대한 갈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실제로 후반전의 경기력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가 캡틴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며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아스날의 감독인 아르테타는 나는 후반전이 시작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린 분명 전반전에만 3대0을 만들며 경기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반전에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후반전에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토트넘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승점 3점이 아니라 1점을 챙겨갈 뻔했다. 수비를 잘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며 상대팀인 아르테타 감독마저 이례적으로 상대팀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캡틴 손흥민의 리그 16호 골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패배의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다시 승점을 챙겨오지 못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서 멀어지게 된 토트넘인데요. 아직 경기는 5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승점을 챙겨 기적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